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죠. 하지만 인상폭이 시장의 예상치와 일치한 가운데 파월 의장이 현재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증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라는 건 감안하시고 보셔야 된다. 이번에 성명서를 통해서 낸 내용들을 보자면 지금 경제활동과 고용지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0.25에서 0.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금리를 중간값이 1.9%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으며 만약에 이게 25bp씩 올린다라고 하면은 남은 6번의 회의에서 모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건데요. 이전에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0.5%까지 목표 범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25bp씩 다 올릴 수도 있겠지만 50bp 올리고 중간에 쉬어가는 과정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또 50bp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뉴스들 때문에 그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사이클이 다시 돌기 위해서는 시간이 정말 지금보다도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중립 국화가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일부 조항은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밝히면서 협상 기대감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WTI 기준 95.04달러, 마이너스 1.45%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30년물을 제외하고 하락, 달러는 혼조해 금 가격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나와 있는 뉴스들을 보면서 이 외에도 체크해 볼 내용이 뭐가 있을지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하나씩 보자면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7회 금리 인상 예정이 보여진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이 25에서 50bp로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에 빅스텝 금리 인상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파월 의장이 물가 안정 절실히 인식을 했다. 더 빠른 금리 인상, 이르면 5월 이 양적 긴축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다 매파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파월 의장은 항상 무언가 진행을 하기 전에 시장에 액션을 주고 나서 진행을 하는 만큼 그의 다음 발언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미국 2월 달에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4% 상승하면서 월가 예상은 하회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입 가격이 줄어든 거니까, 그러니까 사오는 가격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가 예상보다는 하회했다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약간 주춤한 거니까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미국 2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0.3% 증가하면서 생각보다는 부진한 흐름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 영향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그때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1월 달 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1% 상승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부합하며 큰 이상은 없는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3월 주택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79를 찍으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 전체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게 조금 가격이 빠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요인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갔던 걸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주택 가격 지수 역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유지만 해준다면 미국도 어느 정도의 주택시장 안정화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유가가 가장 큰 문제였죠. 근데 아무래도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원유 생산량을 확실하게 많이 늘렸나 봅니다. 이번에 IEA에서 원유 시장 수십 년 만에 최대 공급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 이런 이야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당연히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량이 폭등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유가 안정화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유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에 수혜를 받을 기업들은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고요. 이게 러시아 쪽에서 스위프트 퇴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하다 보니까 핀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역시도 핀테크의 몸값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이슈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한 번씩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하나에서 빌 게이츠도 참여한 미국 위성 안테나 기업에 133억을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이 저궤도 쪽으로만 놓고 본다면 한국의 인텔리안테크가 전 세계 점유율 1등이죠. 전 세계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의 몸값 역시도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뉴스들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몸값도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어떠한 쪽이 올라갈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원전이나 건설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는데 좀 세부 사항으로 본다면 경기 부양 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좋은 거고 성장 정책도 다 좋은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확인했던 거고 원전 그리고 요게 있네요. 주식시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재들을 좀 완화를 해주고 세금 같은 것들도 줄여주는 그러한 법안들을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장 그렇게 실행을 하는 거는 힘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결국 될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증권사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증권 쪽이 주식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든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방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뿐만 아니라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중국 선전 셧다운에 기판이랑 디스플레이주가 꿈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쪽에서 여기 분명히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고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은 아침에 시장 정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포트 쪽도 이렇게 보시기 괜찮은 것들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급 분석 역시도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들어오셔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공지사항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채널은 리딩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공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본 영상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 이 나쁜 거랑 좋은 것만 비교한다면 오히려 좋은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쁘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주목해 볼 수 있을지 허성모 시장 가스터빈 1호 제작 이 두산중공업을 지금 방문하고 있다라고 하죠. 전 세계에선 5번째다라고 하는데 이 허성모 시장이 이전에 요 가스터빈을 제작하는 걸 건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두산중공업이랑 19개 협력사 대표가 감사패를 줬다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면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완숙한 제품이 되었구나. 요 부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괜히 안 좋은 거였으면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안 했을 테니까 말이에요. 한다라는 건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향후에 두산중공업에 괜찮은 캐시카우가 되어주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가스터빈도 있으면 좋지만 원전이잖아요. 그죠? 이 원전 관련된 내용 보면은 자, 이번에 이 윤석열 후보의 이제 당선자죠. 당선자의 공약이 두산중공업의 영업이익을 연간 수백억 추가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변동성을 크게 완충하는 효과를 주면서 향후에 주가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호재니까 좋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투자를 진행을 했던 미국의 뉴스켈 파워가 루마니아의 SMR 설치 추진, 그러니까 소형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를 진행을 했던 두산중공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분 가치 상승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뭘 또 기대할 수 있냐면 같이 여기에 공사 들어가는 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오케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장 이거를 실현하는 건설 기술이 있다라고 보기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 투자한 투자사가 그런 기술이 있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또 매출이 올라가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2년 내 실증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요. 이 실증 후에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 나오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 지역들까지 한 번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지 하나씩 지켜보면 매우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긍정적인 뉴스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서 차트 수급을 좀 보자면 수급은 오늘도 별로입니다. 네, 별로예요. 근데 그래도 최근에 연기금이 다시 조금씩 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금융투자의 매도세도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연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메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로 받은 물량 팔 만큼 팔았다. 그렇게 많은 물량이 현재 남아있지는 않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한 번 더 튀어 올랐을 때 마지막으로 던지는 물량만 조금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물량 소화는 끝났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모습 나왔을 때 개미들 물량도 털렸을 테기 때문에 상승의 탄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지지라인부터 하나씩만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11선 한 가지만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중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21선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61선 아래로만 안 떨어진다면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지라인 이 성향에 맞춰서 볼 수 있는 거 세 가지 체크했고 지지 받고서 이제 올라간다면 위에 저항은 어디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그냥 이 볼린저 상단과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위쪽 자리, 가격적인 저항대, 요걸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는 한 3만원 초중반? 다시 3만원 전후 요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부근까지도 뚫어주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일단 요 아래 부근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기대값이 남아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매물대가 얇으니까 뚫기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쌓아놓은 걸 이렇게 길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수화도 분명히 어느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겨우 이만큼 힘 모아서 이 정도 올리고 만족하겠습니까? 재료도 훨씬 좋은 상황인데 괜찮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냥 살펴보자면 전략을 한번 짜본다면 그냥 여기 위쪽 단타 생각하면은 타고 올라간다? 홀딩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뭐 올라가나 떨어지나 일단은 물량 소화해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편안하게 지켜보다가 한번 튀어주면은 일단 나 목표가 여기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하면 여기까지 보면 되는 거고 그냥 난 여기서 만족할래 하면 요 정도만 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11선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성향에 맞춰서 21선이나 61선까지 쭉쭉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싹 해봤는데요.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지금 물량 소화가 점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물량 소화가 끝나고 나서 쭉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웃는 얼굴로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며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0명 도달 시 구독자 요청 종목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걸 라이브로 진행을 할지 영상으로 진행을 할지는 공지로 말씀드릴 테니 제 채널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